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오늘 민주당은 어제 국토위 현안 질의에 이어서 김건희 로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위증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깜빵 가는 강제력 있는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거기까지 나온 증거를 기반으로 김건희 로드 특검을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국힘이 반대할 것이고, 진통 끝에 올 가을 정도의 국정조사 특위가 국감과 함께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상민 장관 해임시키고 스스로 사임해야 한다. 탄핵 기각이 잘했다는 상장도 아니고 면죄부도 아닙니다. 159명의 목숨을 빼앗은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이상민 장관 해임, 이상민 장관 사임이라는 해시태그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면서 이게 실시간 트윗 1위가 되었습니다. 자, 최근 헌재 판결로 이상민 탄핵이 무산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헌재가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탄핵은 사실상 어렵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암울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탄핵을 시키고 싶은데 탄핵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상민이 탄핵되었다면 그래도 나라가 정상인 구석이 있네 라고 생각했고, 이 정권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은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이 비현실을 보면서 이 상황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은 더 커진 겁니다. 여기에 그들은 자신의 압도적인 힘을 사용해서 좌절하고 순응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에 좌절하고 순응했다면 여기까지 오질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최근 터진 양평군수 욕설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국힘 소속의 전진선 양평군수가 70대 양평 주민 어르신에게 욕을 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지점은 이 어르신의 기계였습니다. 자, 어르신 A씨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개적으로 당신이 얘기하면 되죠. 반말조로 이래 군수가. 나한테 문자 온 걸 찾아볼까요 내가? 이 자식이 이런 자식이 있어 끄내마! 이 자식이 미친놈이네 이거. 여기에 양평군수는 다시 전화를 겁니다. 반말하면 전화 끄내마! 야 이 새끼야! 그러자 또다시 전화를 겁니다. 한번 만나시자고 했잖아요 제가. 왜 점잖지 못하고 반말조로 찍찍하고 그래요? 나이가 74이에요 이 사람아. 아이고 많이 드셨네. 많이 드셨으면 왜 반말조로 이렇게 띡띡해? 임마 군수가 높은 거야? 네가 영원토록 군수할 거야? 한번 보자고 한번. 아니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당신 군수실에서 일정 잡아서 나한테 연락해. 그러니까 만나보자. 그래 알았어요. 말로 치마 임마. 그러니까 만나보자. 이 자식이 이런 새끼야. 너 이 새끼야 평생 군수할 거야? 자, 이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5년짜리가 겁도 없이 말이야, 이런 기계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방송에 자주 출연하고 광고도 찍는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가 대통령 관저답사에 풍수지리가 백재권 씨가 갔다는 논란에 대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풍수지리는 미신이나 무속과는 다르지만 과학이라고 하기에는 힘든 듯하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평소 무속에 관심이 많았던 결정권자가 점을 보러 가면 이건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점의 결과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자, 이건 점 아니면 시체인데 핵심을 건드렸네요. 자, 그리고 이종필 건국대 교수도 매우 유명한 사람인데 입자물리 전공이신데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과학 방역이 어떻고, 과학 경호가 어떻고, 과학 기술 강군이 어떻고, 후쿠시마는 과학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니, 그래서 결론은 풍수쟁이였던 걸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으면 좋으련만 떡 먹고 싶다. 이렇게 조롱까지. 자, 이 백재권 논란을 언급하는 것은 정권의 핵심부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물리적으로 친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다는 것은 기계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5년짜리가 겁도 없이 말이야. 자, 따라서 선을 넘으면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김건희 로드로 정권 사익 추구 행정, 수해 대응에 있어서 무능한 행정, 참사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 이런 것을 겪으면서 올바른 행정에 대한 결핍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때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이재명은 일은 잘해 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무려 57.2%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재명으로 윤석열을 혼내주고 싶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재명식 행정에 대한 결핍이 주된 원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암울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아요. 이재명 행정을 맛보고야 말 테야라는 우리의 열망은 죽지 않습니다. 분명 이 에너지는 틈만 나면 분출될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 다음 대권에서 폭발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에 대한 반작용이 있고 작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자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홍석현의 중앙그룹 직원 노조가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에 가입하려고 사내 구성원들에게 가입 안내 메일을 쫙 보냈는데 그 메일이 일괄 삭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측이 발신을 취소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충북도에서 예산을 받고 있는 충북문화관 숲속 갤러리에서 전시 예정이었던 윤석열을 풍자하는 작품이 파쇄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관리자 측은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뭐가 실수입니까? 윤석열차 시즌2죠.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사회적 큰 공분을 일으킨 서희초 사태를 가지고 언론들의 보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오은영 씨의 아이 중심 컨설팅이 이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며 좌표를 찍더니 지금은 아동학대 교사를 신고해서 교사와 재판 중에 있는 주호민 씨를 표적 삼아 언론들이 조리돌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희초 교사를 찾아가서 괴롭혔던 학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언급을 해서는 안 되는 정도의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엄한 사람 잡아다가 얘가 범인이에요 라며 마치 인민재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분노를 쏟아낼 타겟을 물어뜯을 뿐 이 서희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정권에게 매우 곤란한 정치적 이슈에 대중들의 눈을 돌리기 위한 여론전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자, 보세요. 마치 조국 전 장관 때처럼 주호민 씨에게 악감정을 갖게 만들고 빈정 상할 만한 워딩과 각도로 대중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검찰발 여론전이다. 저 주호민 씨가 교사를 상대로 재판 중이라는 법무 정보를 누가 줬겠습니까?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주호민 씨를 던져서 물어! 라고 하니까 물어뜯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동훈 얘기를 해볼까요? 라스요사! 어제도 한동훈은 국회에서 정치 선동질을 했고 깐족대면서 우리 열받으라고 짓거렸습니다. 하지만 짚을 만한 대목은 이거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윤석열 특활비 영수증의 61%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되는 상태로 제출되었다. 또한 사용자를 밝혀야 하는 50만을 넘지 않기 위해서 쪼개기 결제한 증거가 나왔다. 여기에 한동훈은 이렇게 답을 했죠.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 6, 7년 되고 오래전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다. 저희는 보관한 그대로 그 내용을 보여드린 것이다. 아니 이게 머리에 뿌리는 흑채도 아니고 이 뭐 날아갑니까? 이것은 윤석열 특활비 자료가 불법적으로 폐기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업무상 횡령, 국고 손실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왜 특활비로 명절 떡값을 줬냐라는 질문에 한동훈은 그 당시의 수사가 집중돼서 그렇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전후로 사건 사고가 많이 터져서 매번 돈을 받은 것이지 명절 떡값은 아니다. 자, 이것은 성폭력 사건 발생 시기를 월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이런 패턴을 보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 패턴을 보일 거란 얘기예요. 여름에 많이 발생되고 겨울에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월별 강도 발생 건수를 보면 그냥 시기적인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자료 체크할 필요도 없이 어떤 기업이 가을에 내가 분식 회계를 해야지? 이럽니까? 하여간 한동훈은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자기 무덤을 오늘도 팠습니다. 한동훈은 깜빵이야. 깜빵이야!